자, 그러면 이제부터 앞서 배운 JDBC들을 기준으로 해왔고요. JDBC 프로그래밍을 기준으로 해서 예제들을 다뤄볼 텐데요. 예제들 분량이 많기 때문에 끊어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되는 대로 한 두 개씩 이렇게 끊어서 할 텐데요. 전체 예제는 텍스트 화면을 기준으로 녹화를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가 이 강의를 그 AWT, 그러니까 GUI 프로그램을 녹화하기 전에 이걸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요. 먼저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을 위해 갖고 얘를 먼저 그 텍스트 기반으로 녹화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실 거고요. 그리고 폼 기반으로 해버리게 되면 워낙 예제들이 분량이 그 폼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그래서 텍스트 기반으로 예제들을 전부 다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간단한 이거 좀 지우고요. 자, 첫 번째 있는 간단한 실렉트 예제 요거부터 먼저 다뤄보도록 할게요. 실렉트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연결할 때 기본적으로 봤던 펄슨이라든지 아니면 오라클에서 DEPT라든지 그러한 테이블로부터 들어있는 정보들을 뽑아와서 한번 자바 프로그램에서 출력하는 거 그냥 가지고 와서 출력한다 뭐 그러한 뜻입니다. 이제 그거 처리한 다음에는 이제 기본 입출력 예제 그러니까 입력하고 출력 뭐 출력을 실렉트에서 출력하는 거 요건데요. 뭐 그거하고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화면으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 예제가 되겠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클래스 exam 언더바 01번 예제, 02번 예제가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사용하셔야 될 게 import java.sql이라는 건 무조건 적으셔야 되고요. 일단 첫 번째 예제니까 이거는 오라클 MySQL 둘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 언더바 02에서는 MySQL, 그 다음에 03에서는 뭐 오라클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public static void main 하셔서 만들어 두시고요. 우선 첫 번째 MySQL이니까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 드라이브부터 검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거 처리해 두고요. 드라이브 찾았다 못 찾았다 그거 나타내는 건데 에러 메시지는 항상 띄우는 걸 습관화 하십시오. 그래서 err.println 에러는 뭐 에러가 뜨게 되면 여기에는 드라이브 못 찾았다 뭐 그러한 에러가 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class.phoname 아까 뭐 다 찾아봤으니까 무조건 뜨게 될 테지만요. mm.mysql.driver 하셔서 얘는 검색이 될 겁니다. 한마디 띄울까요? system.out.println 드라이버 검색 성공. 자, 두 번째 코딩은 커넥션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커넥션 con는 null. 다음에 작업 객체를 위하고 일단 스테이트먼트 작업 객체로 처리할게요. 정적 쿼리하고 동적 쿼리는 동적 쿼리는 잠시 후에 입력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적 쿼리 하나만 필요하고요. STATMENT 스테이트먼트 STMT라는 거 하나 필요하고요. 다음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URL하고 ID 패스워드 필요하죠. 스트링 URL은 jdbc mysql / 124.61.88.131 3306 3306번이 MySQL의 포트 번호입니다. 그래서 자바라는 곳하고 연결하겠습니다. 여기 IP 주소 대신에 뭐도 대신 적어도 되냐면 localhost라는 거 대신 적으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요. LOCAL 호스트. 우리 네트워크에서도 해봤지만 자기 자신 그 서버를 나타낼 때 로컬호스트 그러잖아요. 물론 로컬호스트도 되고 127.0.0.1 루프백 IP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어떠한 거든 관계없어요. IP 주소 대신에.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자기 컴퓨터를 다 나타내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string id는 루트가 될 거고요. 다음에 string pass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 2, 3, 4, 5, 6, 7, 8 우리가 MySQL 설치할 때 설정했던 비밀번호죠. 자, 만들어 두시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네요. 자, 쿼리도 미리 만들어 둘까요? string 쿼리는 select 모든 것 from person 아까 person이라는 곳에 뭐가 들었는지 기억나시죠? 여기 person 한번 볼까요? 여기에 person 보시면 2번, 3번, DDD, CCC 해서 주민번호하고 벌스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것들을 뽑아내어서 처리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try catch SQL exception 발생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SQL exception 발생하면 에러 메시지가 뭔지 위에 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error SQL이라고 적고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하죠. 자, 커넥션 객체부터 만듭니다. 드라이버 매니저.get 커넥션
하셔서 URL 먼저 적고요. 두 번째 아이디, 세 번째 패스워드 적으시면 접속 성공될 거고요. 접속이 성공했으면 그 다음 자극객체 만들면 된다 그랬죠? 커넥션으로부터 자극객체를 create statement 하셔서 자극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작업을 할 수 있는 객체를 다 만들고 나면 일단 이 쿼리를 실행시키고 나면 결과값이 되돌아오는데 어떤 결과값이 되돌아오냐면 요 한 줄만 되돌아올 수도 있지만 여러 줄이 되돌아올 수도 있죠. 여기에 등록된 데이터가 많다라면 그 여러 줄을 마치 벡터처럼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게 바로 뭐냐면 result set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result result set rs 역시 마찬가지 선언을 해둘 거고요. 자, 그럼 쿼리 한번 실행시켜서 결과값 얻어내 볼까요? 자, rs에다가는 stmt.execute query 하셔서 여러분들이 쿼리로 생각하고 있는 요 쿼리, 그러니까 select 모든 것 from person, 그러니까 DB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다이렉트로 출력하면 이렇게 뜨게 되는데 그 값들을 우리가 가지고 오겠다, 자바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와서 RS에 저장하겠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리절트 셋의 사용법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자, 리절트 셋의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요, 여기에 DOCS의 API에 보시면 java.sql이라는 패키지 속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java.sql이라는 패키지 속에 보시면 result set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result set을 보시게 되면 뭐 사용법에 대해서는 위에 예제가 나와 있죠. 이거 사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16단원 API 쪽에서 15단원 API 쪽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런 거 사용법에 대해서는요. 자, 여기 보시면 메소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메소드들에 보시면요. 무슨 메소드가 있냐면 next라는 게 있습니다. next라는 메소드는 메소드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전부 다 get 메소드 쪽이죠. next라는 메소드는 뭐냐면 더 데이터가 더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데이터가 지금 한 줄, 두 줄 이렇게 넘어오는데 한 줄, 첫 번째 줄을 먼저 읽었어요. 첫 번째 줄을 읽었으면 다음 줄이 있느냐 없느냐 그 검사해 봐야 되겠죠. 그걸 검사할 수 있는 메소드가 next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다음 줄이 있다면 또 뽑아내고 이러한 식으로 뽑아내는 건데요. 그래서 화일문으로 보통 처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 데이터들 하나를 뽑아내야 되겠죠. 근데 첫 번째 데이터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인티저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바캐릭터로 되어 있고, 세 번째는 데이트로 되어 있죠. 그럼 첫 번째 데이터인 요놈 뽑아낼 때는 인티저니까 get 얻어내겠다 해서 인티저를 얻어내겠다 해야 될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문자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get 얻어내겠다, 스트링을 얻어내겠다 이래야 될 거고, 마지막 네 번째 거는 데이트 날짜잖아요. 날짜이기 때문에 get 얻어내겠다, 데이트 날짜를 얻어내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메소드가 과연 있느냐라고 해서 위에 get 메소드 보시게 되면요, 일단 getInt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인티저라는 값으로 되돌아오는 메소드가 있고요. 다음에 getString 문자열을 얻어내겠다 했을 때 getString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getDate 날짜를 얻어내겠다 했을 때 위로 올라가 보시면 getDate 날짜를 얻어내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얻어낼 때 보시면 뒤에 문자열을 적을 수도 있고 숫자를 적을 수도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얻어낼 때 여기를 보시면 넘버가 몇 번째 있습니까? 첫 번째 있죠. 1번째. 다음 네임은 두 번째 있고, 주민은 세 번째 있고, 벌스는 네 번째 있고, 이러한 식으로 숫자 번호로 1번, 2번, 3번, 4번. 요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컬럼 인덱스라고 합니다. 컬럼의 위치 번째. 그래서 컬럼 인덱스로 뽑아낼 수도 있고, 위에 보시면 요 필드명 있죠. 필드명으로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자열이나 인티저 값, 이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뽑아내 볼게요. 자, RS에게 이 쿼리를 수행시키게 되면 결과값이 담겨 넘어오는데요. 자, RS에 몇 개가 담겼을지 모르니까 화일문으로 돌려야 되겠죠. RS의 next, 다음 데이터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출력을 시켜봐라 라는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작업 다 끝났으면 rs.close, stmt.close, 다음에 conn.close 이렇게 해서 다 닫아주시면 작업이 끝나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안에서는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 하나씩 뽑아내시면 됩니다. 인티저 넘버에다가는 rs.get int, 인티저라는 거 있었죠. 숫자 1이라고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rs.get int 하셔서 넘버라는 필드명을 뽑아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적으셔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링 타입으로 네임 뽑아내야 되겠죠. rs.문자열이니까 getString 2번 하셔도 되고요. rs.getString 네임 뽑아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다음에 역시 세 번째도 스트링으로 어, 주민번호였나요? 주민번호 rs.getString 세 번째 거 뽑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고요. rs.getString 주민을 뽑아내겠습니다. 뭐 둘 중에 어떤 거 써도 됩니다. 저는 뭐 편하기 때문에 1번, 2번, 3번으로 쓰는데요. 만약에
뭐 일단 다 적어놓고 네 번째로는 데이트 타입을 적으시면 되는데 데이트는 util 패키지에 들어있죠. 그래서 import java.util. 모든 것. 근데 문제는요. 데이트라는 것이 SQL에도 데이트가 있고 util에도 데이트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util의 데이트인데요. 여기서 리턴 시키는 값은 SQL의 데이트 값을 리턴 시킵니다. 그래서 java.sql의 데이트라는 값으로 데이트라는 것을 rs.getDate 하셔서 이렇게 뽑아내시면 되는 건데요. getDate, date 하셔서 문자열로 뽑아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걸 util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util에 있는 date로 바꾸겠습니다. 하셔서 d는 new java.util.date 하셔서 date로 뽑아낸 값의 getTime, time 값만 얻어갖고 이제 이걸 long 형태의 시간 값으로 얻어갖고 util의 데이트로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SQL의 데이트로 뽑은 거는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util의 데이트로 변경시켜주는 작업 이러한 것도 필요한데 요건 뒤에 가시면 예제에서 날짜 관련 DB 처리 예제 이러한 부분에서 배우실 수 있을 테니까 지금은 그냥 대충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뽑아내었다 라고 하면 다 한번 출력시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하려는 얘기가 뭐였냐면요, 여기에 별표라고 이렇게 적었을 때 1, 2, 3, 4 이렇게 뽑는데 만약에 여기가 넘버하고 네임하고 이렇게만 뽑겠습니다 하게 되면 3번 4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1번 넘버, 2번 네임 요까지는 뽑을 수 있는데 3번 주민하고 4번 데이트는 못 뽑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넘버하고 주민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 1번이 뭘까요? 1번은 당연히 넘버 맞겠죠? 근데 2번은 뭘까요? 2번은 주민번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1, 2, 3, 4 숫자는 틀려질 수 있으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쓰시려면 이렇게 필드명으로 뽑아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필드명으로 네임을 뽑겠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별표라고 적으면 모든 거 다 뽑겠다 라는 의미라고 앞서서 DB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 되는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해놓고 이제 출력 한번 시켜봅시다. system.out.print line print number 하고 탭 거리만큼 띄우고요. 다음에 두 번째 system.out.print 하고 number name 하고 역시 탭 거리만큼 띄우고요. 다음에 system.out.print 주민번호 적고 역시 탭 거리만큼 띄우고요. 마지막 system.out.println 하셔서 d.toString 하셔서 출력시켜 보시면 한 줄에 하나씩의 데이터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시켜 봅시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드라이버 검색 성공했고 2번 DDD 이렇게 출력이 되었고요. 3번 CCC 이렇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쪽 데이터베이스하고 똑같은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2번 3번 맞죠? DDD CCC, DDD CCC 맞고 주민번호도 똑같고 다음 2006년 3월 12일, 2006년 맞죠? 3월 마치 12일 다음에 2007년 1월 11일, 2007년 제뉴어리 다음에 11일 이런 식으로 Tuesday, 화요일, Sunday 이런 식으로 날짜까지 우리가 util의 데이트로 바꿨으니까 그러한 값들까지 다 나타나겠죠. 기본적으로 데이터 타입으로 저장하게 되면 시간은 0시형 문정초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나중에 타임 값도 같이 설정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임 값도 있는데요. 그건 뒤에 타임 스탬프라는 값도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날짜 관련해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간단하게 select 문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께서 MySQL로부터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 우리가 앞서 배웠던 쿼리에서 약간만 추가되었죠. 쿼리 출력하는 부분만. 요거 빼고는 앞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이라는 건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고요. 그 형식 속에서 약간의 변형들만 있다는 것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라클로도 한번 출력을 시켜볼까요? 자, new 하셔갖고 클래스를 exam 언더바 03번 예제를 만들 거고요. 오라클에서 DEPT라는 미리 임시적으로 오라클을 설치할 때 무조건 깔려져 있는 그러한 값을 한번 출력해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우선 첫 번째로 오라클에서도 무엇을 처리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드라이버를 찾아야 되겠죠. 못 찾았을 때는 당연히 에러를 발생시켜서 system.err.println 에러는 2 이렇게 출력을 시켜야 될 거고요.
클래스.포네임을 통해 갖고 oracle oracle.jdbc.driver.oracle oracle driver 요 놈을 찾으시면 될 겁니다. 자, 검색이 성공했다라면 드라이버 검색 성공 뭐 한마디 띄워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해서 만들어주고요. 역시 얘도 필요한 것이 커넥션 객체부터 다 필요합니다. 커넥션 con에는 널 다음에 자격 객체는 일단 스테이트먼트로 간다고 했었고요. 스테이트먼트는 널 다음에 결과값 담을 수 있는 리절트 셋 rs도 널 자, 담아두었습니다. 다음 스트링으로 URL은 JDBC 항상 동일하고요. 오라클 thinc 골뱅이 124.61.88.131 물론 오라클은 1521번 포트 사용한다 했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자바라고 했습니다. SID는요. 다음에 스트링 ID는 스콧이라는 아이디 기본 계정이 있다고 했었고요. 다음에 패스워드는 타이거 스콧 타이거가 기본 계정입니다. 다음에 쿼리는 아까하고 동일하게 select 모든 것 from DEPT 라는 것을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DEPT라는 테이블이 기본 테이블로 제공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SQL exception을 처리하시고요.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에러 메시지를 한번 출력시켜 봅시다. 에러 SQL. 자, 해놓고요. 커넥션부터 만들어야 되겠네요. 드라이버 매니저.get 커넥션 하셔서 URL 적고요. ID 적고 패스를 적으시면 연결될 거고요. 다음에 STMT 객체 만들어야 되겠죠. create statement 하시면 될 거고요. 결과값 얻어내야 되겠죠. stmt.execute query 아이고 하셔서 쿼리를 실행시켜 주시면 결과값 얻어낼 겁니다. 그럼 화일문 통해 갖고 역시 next 호출하시게 되면 다음 데이터 얻어내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 rs.close stmt.close 다음에 conn.close 하시게 되면 작업이 마무리되죠. 모든 코딩이 MySQL하고 오라클하고 똑같죠? 단지 뭐만 틀립니까? 위에 있는 접속을 할 때 드라이브 찾는 거하고 접속할 때 URL이나 계정 이러한 것만 틀리다 뿐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워하실 거 없고요. 어떤 DB를 쓰든 간에 자바에서는 동일한 방식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오라클 쪽에서 아까 이쪽 DEPT를 보게 되면 DESC, DEPT 이쪽을 보시게 되면 넘버, 박캐릭터 2죠. 오라클에서는 박캐릭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박캐릭터 2라는 자료형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여하튼 이게 박캐릭터하고 MySQL의 박캐릭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문자열 2개고 하나는 숫자다 라고 하면 숫자 하나 받아들이고 문자열 2개 받아들이는 그러한 형태로 작업하시면 되겠네요. 자, RSM-next 했을 때 인티저 넘버는 제일 처음에 여기 이름 필드명 뭐예요? 필드명이 dptno dname loc dptno dname loc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dptno네요. dptno는 rs.getInt 첫 번째 거 얻어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쿼리가 모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얘 얻어낼 때 이것도 가능하지만 rs.getInt dptno 대소문자 구분 안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다음에 스트링 형태로 dname이라는 것은 rs.getString 두 번째 거 얻어내시면 되는데 역시 getString, dname 이렇게 적으셔도 똑같습니다. 다음 스트링 loc getString 세 번째 거 하시면 될 거고요. rs.getString 하셔서 loc 하셔서 데이터를 얻어내시면 될 겁니다. 얘도 한번 한 줄씩으로 출력시켜 볼까요? 출력시키는데 print 하셔서 dptno 플러스 탭거리 system.out.print 하셔서 dname 탭 다음에 system.out.println 마지막에 loc 자, 다음과 같이 출력을 하시면 몇 개가 나올 거냐면 결과값도 여기 4개가 있죠. 10번, 20번, 30번, 40번 4개 다 가져와지는지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드라이브 검색 성공 4가지 값을 다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똑같죠. 10번, 20번, 30번, 40번 어카운팅, 다음에 리서치, 다음에 세일스, 다음에 오퍼레이션스, 다음에 뉴욕, 달라스, 시카고, 보스턴 뭐 이런 식으로 뭐 결과값도 역시 동일하게 다 잘 나타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select 예제를 통해 갖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아까 앞에서 배웠던 기본 쿼리문에서 살짝만 추가를 해갖고 작업 처리를 해보니까 잘 되더라
라는 거,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서 우리가 입력과 출력 요걸 한번 다뤄볼 거고요. 입력과 출력에서 우리가 프리페어드하고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